1번부터 보시면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틀린 거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뭐 한 거요? 높은 것부터 하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처리 아니에요. 상계는 뭐만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본만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2번 물가가 하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물가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선출법. 근데 지금 문제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물가가 뭐 할 때요? 하락할 때. 그래서 물가 하락 시에 매출 원가만 선입 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누가 커요? 후입 선출법. 그래서 앞뒤만 바꾸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물가가 하락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은 거죠. 큰 게 아니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원가만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우리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원가 처리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이걸 가지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정답은 3번의 재산세예요. 왜냐면 우리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었어요? 세금과 공과라고 설명드린 적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사채를 2018년 1월 1일 날 뭐 하셨어요?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된 거 물어봤죠?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그 사채 발행할 때는 무슨 이자율 기준이었어요? 액면 이자율 기준이었었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무슨 발행이었어요? 할인 발행이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액면 이자율은 8%인데 유효 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10%예요. 그러면 액면 이자율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면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우리 사채 상각할 때 무슨 법 쓴다 그랬죠? 유효 이자율법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정답 4번이에요. 상가액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감소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5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한테 가야 돼요? 구매자한테 가야 돼요? 구매자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왜냐면 우리가 팔게 되면은 판매자께 아니고 누구께 되는 거예요? 구매자께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총. 어디에다 밑줄 치시라고요? 총. 총 나왔으니까
뭐요? 네, 총 나왔으니까 T자 짧은 거예요. 총 나오면 이거 총 나오면은 T자를 그려야 되는데 짧은 걸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완성되면 뭐예요? 제품이죠.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50, 총이 1050. 그 다음에 대변에 기말 제공품이 200,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900.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이 100, 그 다음에 여기는 900, 그 다음에 기말이 20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800. 정답 3번. 그 다음에 7번. 배부하는 기준 물어보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건물은 면적 맞고요, 노무관리 부분은 종업원수 맞고요, 검사 부분은 검사 수량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구매하고 기계하고는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뭐 구매 부문이다 그러면 뭐 구매 횟수 아니면 뭐 구매 수량 요런 걸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연관 있는 걸로. 그 다음에 8번은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정이 중요하다고요? 실제가 중요하다고요? 네,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5,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실제가 1000시간이고, 그 다음에 얼마 배부 차이가 난대요? 200만원. 과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우리 기준은 항상 실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0원에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에요. 그러면 500만원 나옵니다. 요게 예정이고, 200만원 무슨 배부라고요? 과소 배부예요. 소자가 무슨 소자죠? 네, 적을 소자죠. 그래서 누구보다 적다? 실제보다 적다. 그러면 실제가 700이겠죠? 700에서 200 적으면 얼마예요? 500. 그래서 정답은 1번. 우리 500이 될 수 있는 게 7번, 700만원 밖에 없어요. 맞죠? 200만원 차이 나면. 그 다음에 9번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싸. 종합은요? 저렴해. 가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한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제공품. 그래서 작업원가 계산표 맞고 종합원가 맞고요. 개별원가 공정, 공정은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기초제공품 빵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하고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는 어디 갔냐? 전량, 가공은 균등. 근데 여기 보시면 완이 없죠. 그러면 또 T자가 필요해요. 제공품 수량 구하는 거.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초가 빵, 투입량이 600, 기말이 몇 개요? 400. 그러면 완성된 건 몇 개가 완성된 거예요? 200개. 그래서 1 플러스 말이죠? 200 더하기 몇 개요? 400. 그래서 600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 더하기 400개의 몇 프로? 60%. 그러면 440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1번이 됩니다.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게 준비하세요. 아주 어렵게 낸 편은 아닙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죠. 우리 영세율이 있고 무슨 율이 있어요? 면세.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영세율은 이제 환급이 그 수출 관련된 거고,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관련된 거고, 여기는 환급이 가능한데 그것도 조기 환급 15일짜리. 그 다음에 면세는 환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 뭐 발행한다고요? 계산서. 1번 면세 사업자가 영세 적용받으려면 포기해야 된다. 맞아요.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는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잘 봐두세요. 포기하면 3년이에요. 이 3년의 의미가 뭐냐면 포기하면은 3년 동안 원상복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정답 2번이에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거기 이번에는 신청이 뭐하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신고 및 납부주의예요. 그래서 신고 및 납부주의인데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뭐예요? 납부.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래서 이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요거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요게 특징이에요. 뭐가 특징이냐면은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래서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 4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만 줘요. 몇 분만 줘요? 하나만. 왜요? 어차피 일 몇 군데에서 다 할 거니까. 네, 한 군데에서 다 할 거니까 꼭 이걸 많이 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국가에서도. 그래서 4번도 좀 잘 봐두세요. 한 개의 등록번호 줍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죠. 1번 잘 봐두세요. 1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뭘로 발행해라? 전자로 발행해라. 그래서 두 분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이면은 개인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뭐하다?
가능하다. 예, 요건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몇 억이 넘으면은요. 3억.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잘못했으면 뭐 하면 돼요? 네,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조건 발행해야 되고요. 나머지 사람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종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도 좀 잘 봐두세요.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종종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요. 4번이 뭐냐면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송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전송. 근데 그 전송을 언제까지 하세요? 네, 전송을 발급일 무슨 날까지? 다음 날까지. 요것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요. 14번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 4번이에요. 제가 요거는 좀 외워 놓으시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총 3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소득세요?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그만두고 내는 거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몇 가지로 일단 되어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고요? 종합과세. 이렇게 나누는 걸 분류과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는 거.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다음 날까지도 좀 잘 봐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5번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틀린 거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정답은 1번이에요.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모든. 왜냐면 세금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 2천만 원보다 작으면 일부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비과세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과세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래서 안 내는 것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개입니다. 1번하고 몇 번이요? 3번. 참고하시고. 3번은 왜 틀렸냐면 저것 때문에 틀렸어요. 연금소득. 이자하고 배당은 열거주의가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금이 들어가서 잘못된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저것 좀 먼저 좀 할게요. 실무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3월 14일 확정 기여형이죠. 500번대 퇴직급여 180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
예금에서 드렸죠. 그래서 보통 예금 얼마요? 1,800. 퇴직연금 계좌 높아야겠다는 신경 안 써도 어떤 거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퇴직연금 계좌라는 계정 과목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왜 신경 써요? 프로그램에 쳤을 때 없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손으로만 적는 게 아니잖아요. 페이크가 아니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봐도 되는 걸 봐요, 이제. 네, 처음에는 모르니까 안 보는데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안 봐도 되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엉뚱한 걸로 틀리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 겪는 건데 시험 때 전에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원래 공부하다 보면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3월 17일은 교육했으니까 교육훈련비, 세금 냈으니까 예수금,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줬어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7월 10일 당사는 미라컴의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었던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됐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손 처리됐으면 뭐 찾아야 돼요? 네, 대손 충당금 찾으셔야 돼요. 뭐 찾아야 돼요? 대손 충당금. 여기 가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학계잔액 시산표. 학계잔액 시산표 가셔서 요거 몇 월 며칠이죠? 7월 10일. 그래서 7월 10일 치고 여기 대손 충당금 봤더니 250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요? 250. 그래서 결론은 대손 충당금 250인데 내가 못 받게 된 건 얼마였어요? 300이었어요. 미라컴. 그 다음에 차변의 대손 상각비 얼마요? 50.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대손 충당금 얼마인지 찾는 게 키포인트예요. 왜냐면 그걸 찾아야 답을 맞추실 수가 있죠.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11일에 별표 3개. 근데 이 별표 3개의 의미는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쉽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되게 애매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11일 회사가 발행 중인 사채 중 액면가 3천만 원을 3,085만 원에 보통 예금에서 돈 줬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얼마 나갔어요? 3,085만 원 나갔죠. 그 다음에 차변에 보시면 차변에 사채는 얼마짜리였어요? 3천짜리였어요. 근데 3천짜리인데 85만 원 더 줬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실.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 얼마요? 85만 원. 그리고 이거는 힌트는 아니고 찍는 방법인데 여기 보세요. 붕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이런 거라도 해보세요. 여기 일반 전표 가서 지금 게 10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칠 때 차변 대변을 외우라 그랬죠. 차변 3번 대변 4번. 그 다음에 F2 누르고 사채를 치세요. 그냥 여기에서 사채 치면 사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F2 누르고 사채라고 치면은 사채가 들어가는 글씨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는 게 확률이 1%라도 올라갑니다. 왜냐면 운 좋을 때는 어떤 문제들은 딱 하나만 뜨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퇴직연금이라고 썼는데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 그러면 그걸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이라는 건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운이라는 거는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 방법도 종종 연습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유상증자로 신주, 만주를 한 주당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김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미지급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통장으로는 얼마가 들어왔냐면 200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주식 발행소 곱하기 액면가액이니까 200이 아니고 만주죠? 그러면 2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이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에 대변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법무사 수수료 얼마가 미지급되었다고요? 네, 30만 원.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30. 김법무사. 그 다음에 대변에 싸게 팔았었죠? 뭐라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였어요? 50.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요? 920.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세요.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2천만 원 이익 났죠? 근데 얼마짜리였었어요? 1,000만 원짜리 2천 받았으니까 원래 1,000만 원 뭐였어요? 이익이었어요. 근데 수수료 줄 게 얼마 있었죠? 30. 기존에 손해 본 게 얼마 있었어요? 80. 그러면 1000에서 80만 원 빼면 92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 때 그 자본 관련된 이익을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관련돼서 손해 본 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7월 10일)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보시면 매입의 과세 필풀이 전자는요. 차변의 원재료 5천, 세금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반반이니까 2,500.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여기도 2,700 얼마요? 50. 5,500에 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월 20일은 분기 입력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7월 20일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두산기공여 차변의 기계장치인데, 그냥 200이 아니고 뭐요? 마이너스 200이 아니고 2,000. 그 다음에 세금도 마이너스 200. 대변에 대금은 전에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죠? 2,200. 그래서 보시면 앞에 보세요. 여기 매입 매출 전표 가셔서 7월 며칠이요? 20일. 그 다음에 유형은 매입 과세의 기계장치.
마이너스 2000에 마이너스 200 부산기공.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항상 내가 적은 붕괴하고 똑같으면 됩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 극극.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꼭 넣어주셔야 돼요. 뭐 특별한 건 없죠? 맨날 하던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월 며칠이요? 2일 보시면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제랑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쪽에 전자계산서. 그래서 보시면은요, 8월 2일 계산서 나오면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면세 한국역.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00. 나중에 입금될 예정이죠? 그러면 못 받은 겁니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월 9일 수출업체인 영스타의 구매 확인서 매출의 영세 영스타여. 대변의 제품 매출 1500. 외상으로 했다. 뭐예요? 외상 매출금 150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9월 16일) 보시면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이영 타이어여. 차변에 800번대 차량 유지비 52만 8천원, 현금 15만원, 그 다음에 나중에 주기로 했죠? 미지 급금 얼마냐? 37만 8천원. 되겠습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왜 불공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몇 cc 넘었어요? 1000cc 넘었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의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나오면은요,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일단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과세거래 3가지만 돼요. 우리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모여, 수입.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경과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여기 부가가치에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치시고,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은 거기 보시면 부도 발생일에다가 밑줄 치세요. 2000 몇 년도에 발행했죠?
20년에 발행했죠. 그럼 6개월 지나야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말까지죠.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맞는 거예요. 2021년 5월 1일. 왜냐면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언제라고요?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얼마냐면은 770.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가경. 사유는 6개월 경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021년 4월 1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2021년 4월 며칠이요? 1일. 550. 그 다음에 거래처는 비하.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뭐였어요? 파산. 그리고 세 번째 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건 왜 안 되냐면 대손 처리안까지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저당권 설정. 이런 따로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놓으면은 대손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대손이라는 건 완전히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 놓은 거는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 거 왜 안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저당권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무슨 신고서요? 확정 신고서.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죠? 네,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기 확정신고인데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순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는 1번에 매출의 과세, 간주는 매출의 건별, 직수출은 매출의 뭐요? 수출. 항상 이걸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틀렸어도 요게 틀렸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는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1번에 8억 4,300. 그 다음에 건별은 4번이에요. 건별은 몇 번이라고요? 4번. 4번에 619045. 그 다음에 수출은 몇 번이에요? 네, 수출은 6번이에요. 왜냐면 수출은 세금 계산서 없죠? 그래서 4천 얼마요? 50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제 매입 자료 하러 갈게요. 무슨 자료요? 매입 자료.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매입과세의 고정.
그 다음에 제품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 매입과세의 일반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요 저거예요. 뭐냐면 지연수치. 늦게 받으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받으라 그랬죠. 근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럼 뭐 내셔야 된다고요? 가산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매입 타과의 일반. 그래서 하나씩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고정은 여기 11번이에요. 맞지요? 11번에 2억 3,500에 2,350. 그리고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는 부가세가 나오죠. 근데 밑에는 부가세가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것들은 컴퓨터가 계산을 도와줍니다. 근데 숫자가 없는 것들은 계산을 안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일반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10번에다가. 그래서 4억 5천에 4천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그 가산세 내셔야 돼요. 여기 26번 누르시면 여기 지연수치라고 63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63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63번에다가 얼마 늦게 받았다고요? 2천만 원. 그 다음에는 저희 카드는 여기 있어요. 41번. 그래서 41번에 900에 얼마요? 90. 그 다음에 기타 자료 보러 갈게요. 이제 무슨 자료요? 기타 자료. 기타 자료 보시면은요, 예정신고 미완급세. 그래서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정신고 미완급이라고 21번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네, 1350.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여기 예정신고 누락이니까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38번에다가 몇 번에다가 넣으면 돼요? 38번. 그래서 38번 가셔서 얼마에 얼마요? 1000에 100. 그리고 이거는 가산세 안 내요. 왜냐면 매입은 국가 입장에선 누락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매출일 때는요? 그땐 가산세 해야죠. 1% 그거 아니고 저거 해야죠. 지연제출 가산세 해야 되고 신고불성실 해야 되고 납부불성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뭐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는 본인이 깨우쳐야 돼요. 왜냐면 이건 제가 주입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본 결과. 그 다음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하라고 나오면 얼마 하세요? 10,000원.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끝.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몇 번이요? 4번. 문제 4번은 뭐예요? 문제 4번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1번 2020년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200만원을 일시에 납입했는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의 성급 비용.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 뭐와 관련된 거죠? 보험료죠. 근데 영업부니까 몇 번대? 800번대. 뭐야? 보험료. 그 다음에 금액은 이렇게 나누시면 되세요. 제가 감소시키고 자산 부채 자본이면 언제 거 써라?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 내년 거. 그래서 올해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00 곱하기 올해가 12분의 몇이에요? 10이에요. 왜냐면 거기 몇 월 달에 사셨어요? 네, 3월 달에 사셨죠? 그러면 올해 몇 달 쓴 거예요? 10달.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0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성급 비용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차변의 보험료도 얼마요? 1000만 원. 정리하시고. 그리고 잘 안 되면 이걸로라도 일단 푸세요. 당연히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절대 쉬운 파트가 아닌지라 여기 자체가.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인데 10만 5천원에서 11만 5천원이 되면서 만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1000주 곱하기 얼마요? 만원. 그러면 1000만원. 맞죠? 이래서 사람들이 주식하는 거예요. 1000주 갖고 있는데 한 주가 만원 올랐는데 얼마가 된 거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올랐으니까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얼마라고요? 1000만원. 대변에 결산 때 맞추는 거를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 그 다음에 떨어졌으면은요? 손실.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외화장기 차입금이 결산일 현재 환율이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은 6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6,500에서 6천만 원으로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차변의 외화장기 차입금 부채의 뭐야? 감소. 얼마 떨어졌다? 500.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대변에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이익 났다. 외화환산 이익.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죠. 뭐 있었냐면 외화에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이것도 잘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4번 법인세 나왔죠? 자동이에요. 뭐라고요? 자동. 그 다음에 5번에 감가 나왔죠? 이것도 뭐예요? 자동이에요. 근데 5번은 계산은 해야 됩니다. 무슨 법이에요? 정률법.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9월 1일. 몇 월 며칠이라고요? 9월 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요? 9월 1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가 3천이고요. 뭐 이래. 3천 곱하기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누계액 없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뭐야? 정률 0.45.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4개 성긴 또 어디로 도망갔냐? 뭐가 하나 있다고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 몇 월 달에 사셨죠? 9월 달에 샀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9월 달에 샀으니까 9, 10, 11, 12. 그래서 몇 개월 쓴 거예요? 4개월. 그래서 12분의 4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나누기 4면 451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451만 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회계관리에서 결산자료 입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결산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 설명드렸죠? 네, 1월에서 12월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하는 방법은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화면을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아래쪽에 선납세금이라고 있어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에 얼마 있죠? 650 있어요. 얼마 있어요? 650. 그러면 앞에다가 그 뒤에다가 650을 똑같이 치세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똑같아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제 보시면은요, 법인세가 2천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2천. 2천에서 650 빼면 1350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1350. 그래서 1350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빵점 처리돼요. 마지막에 무슨 추가 꼭 눌러주세요. 네, 점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얘 꼭, 그 다음에, 이거 안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5번. 5번에 보시면 제조부죠. 제조부는 일반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일반 감가상각비 오셔서 기계장치 가서 아까 얼마 나왔었어요? 451만 원. 그리고 이 점표 추가 버튼은 여러 번 눌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점표 추가 누르면 가장 마지막에 누른 걸로 업데이트 돼요. 그래서 얘는 여러 번 눌러도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몇 번이에요? 이제 5번. 문제 5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문제 5번은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래요? 거기 보시면 어디로 가요? 사원 등록 가야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사원 등록. 원천징수에서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밑에다가 몇 번 넣으세요? 107번 박민혜 751-003-2549-756. 그 다음에 2021년 몇 월 며칠이요? 8월 1일. 그 다음에 나머지 넣을 거는 없죠? 네.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부양가족 명세 가셔서 박민혜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급여액 2,900. 이렇게 넣어야 돼요. 부녀자. 뭐 넣어야 된다고요? 부녀자.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이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세대주로 꼭 올라가 있어야 돼요. 세대주이면서 가족이 있을 때. 그래서 부양가족이 뭐한 경우요? 있는 경우.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돈 벌잖아요. 네, 그래서 꼭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녀자라는 거 체크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박노연님 본인의 뭐야 아버지 배우자 안 넣었구나. 이런 배우자 누구냐면은 김영광님 79112016345666. 그 다음에 이분은 배우자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기 보시면 소득이 얼마 넘었죠? 100만원 넘었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김영광님까지 됐고, 그 다음에 본인의 아버지 박노현님 471224187098 하는데 요거는 60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부예요. 왜냐면 어디 살고 계시죠? 네, 미국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예슬이 김예슬 020505 41 왜 이래 4186 45 왜 이래 오늘 뻑뻑하네. 그 다음에 몇 살이에요 이분? 19살이죠. 그러면은 20세 뭐야? 이하. 그래서 20세 이하의 경로대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죠. 유학은 괜찮아요. 뭐는 괜찮다고요? 유학. 유학은 괜찮은데 뭐는 안 된다고요? 거주는 안 돼요. 이민 간 거니까. 유학은 갔다가 다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부녀자는 배우자 소득 상관없어요. 내 소득만 보면 돼요. 그래서 내 소득이 얼마보다 작으면 된다고요? 3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예찬이 051214314358 다 되어 있고. 여긴 왜 틀렸어? 020505418645. 그 다음에 오빠 박민호님 형제자매죠. 7301121549 오빠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돈은 되거든요. 퇴직소득금액 90만원. 근데 왜 안 돼요? 몇 살 넘어서? 20살 넘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저거 먼저 보세요. 나이. 그 다음에 나이가 통과되면 소득.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분이에요. 박노현님 부. 미국에 이민 가 계시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부녀자 요거 은근 잘 틀려요. 나오면.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그때는 한부모예요. 지금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고. 그래서 한부모로 갈 거냐 부녀자로 갈 거냐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하세요. 양도소득은 얼마가 어떤 거요? 양도소득 거기 내용이 없으면 다 100. 우리 총급여하고 근로소득 금액하고 이자 배당하고 기타는 금액이 있잖아요. 뭐 2000이니 300이니. 근데 이게 없으면 무조건 100이에요. 양도든 뭐든. 퇴직도 100.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연말정산 보시면은요. 다음은 강호성의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부녀자하고 한부모에 해당되면 한부모예요. 질문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배우자가 없으면 이거 두 개 다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만 체크하라고요? 한부모만. 그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예, 이제 나오시고 어디로 오시냐면은 연말정산. 그리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뭐 아셔야 되냐면은요. 시험장 가셔서 연습 때도 똑같지만 문제 풀 때에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문제 푸는 뭐예요? 기계예요. 회사 가도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일하는 뭐예요? 기계예요. 왜 사람이 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뭐를 하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면 시험 망해요. 생각하면 회사 생활 오래 못해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냥 시키면 이상해도 그냥 해야 돼요. 회사 생활 오래 하려면.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부터 해갖고 이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하면 오래 못 다녀요, 회사를. 저처럼. 그 다음에 다음은 강호성의 2021년 귀속 월세주택. 여기로 오세요. 월세주택부터 할게요. 그래서 월세주택 오셔서 김광일 747-46-01155. 그 다음에 유형은 어디에요? 아파트. 그 다음에 면적은 84제곱미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잠시만요. 날짜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몇 월 며칠이요? 6월 30. 960. 되었습니까? 네. 되도록이면 지문에 있는 순서대로 하세요. 지문에서 월세주택 임차차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거기 보시면 강민철 몇 살이에요? 분대 68세죠. 근데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 얼마 있어요? 1,000만 원 있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 벌어서? 돈 벌어서 안 돼요. 왜냐면 보험료는 둘 다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강샘물 보장성 보험료 얼마 있어요? 40만 원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얼마만 넣어야 돼요? 40만 원만. 왜냐면 돈 벌었으니까 아버님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보청기 되고요. 질병치료용 한약은 됩니다. 뭐는 된다고요? 질병 치료용 목적은 되세요. 근데 거기 위에 보시면 어머님이 59세인데 세법상 뭐래요?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65세에 장애인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150.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어깨수술비 100만원에 시력보정령 30이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130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얼마 치세요? 130.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실 거는요. 저기 볼게요. 교육비 처남 안용석 대학교 교육비 됩니다. 왜냐면 돈 안 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 얼마까지 된다 그랬어요? 30만원. 방과후학교 30 돼요. 그러니까 현장체험은 60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만 넣어야 돼요? 30만원만. 요거 잘 외우셔야 돼요. 교복구입비 1인당 얼마라고요?
50. 그 다음에 지금 나온 현장 체험 얼마라고요? 네, 현장 체험 학습비 30. 그 다음에 이건 의료비기는 한데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 얼마라고요? 50만 원. 이거 왜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이건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고요. 컴퓨터가 안 한다고요. 아직은. 나중에는 만들긴 하겠지만 아직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유치원 수업료 240 되고요. 미술학원 3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로 오세요. 교육비. 오셔서 대학생 얼마라고요? 400. 그래서 대학생에 400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 보시면 저기 어디 갔냐? 초등학교죠. 그래서 초등학교 초중고 가셔서 60만 원하고 그 30만 원하고 30만 원이니까 얼마만 넣어야 돼요? 60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60만 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잘못 넣었어요. 미취학 아동이 아니고 초중고죠. 네. 여기 아닙니다. 이제 위치 잘못 넣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자녀 강샘물은 유치원 수업료하고 미술학원에서 200 얼마예요? 70.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약전 아동에 270. 그 다음에 초중고 얼마요? 60. 그 다음에 대학생 얼마요? 400. 그 다음에 기부금 하러 가겠습니다. 기부금 보시면 정치자금 기부금인데 정치자금은 내 것만 돼요. 누구 것만 된다고요? 내 것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부금 가셔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위에다가 10, 밑에다가도 얼마요? 10.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여기 거기 보시면은 국군장병 위문금품 있으시죠? 국군장병은 법정당의 기부금이에요. 왜냐면 군인은 국가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얼마요? 5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월세 준택 했고 이제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또 쪼개야 돼요. 하나씩. 거기 보시면 원래 2,500인데 4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60 회사경비 200 썼으니까 300 빼면 얼마예요? 2,200.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요? 40만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얼마요? 60만원. 그 다음에 회사 경비는 하시면 안 돼요. 걔는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 몇 프로만 된다 그랬죠? 10%. 그래서 100만원에 미술학원 수업료 얼마예요? 30만원이죠? 그래서 30만원에서 현금 영수증은 얼마 넣으셔야 돼요? 130만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에 2,200, 현금 영수증에 얼마요? 130, 전통시장 40, 대중 얼마요? 60.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요. 5시 5분에 그 저희 시간 남을 때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